강원형 늘봄학교 전면 시행이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 책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늘봄학교 전담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또 갑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른 고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한 말씀 나눠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 박재경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재경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늘 좋은 일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고 속상한 일만 있어요. 네, 정부의 돌봄 정책의 변화 속에서 늘봄학교 전담사 직종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네네. 예. 그럼 지부장님, 강원형 늘봄학교가 뭔지, 그리고 늘봄학교 전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강원형 늘봄 학교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초등돌봄 교실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해 만든 것이 늘봄 학교입니다. 늘봄 학교의 이용 대상이 현재는 초등 2학년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전학년이 확대 실시 예정입니다. 네네. 강원에서는 기존 82개교였던 늘봄 학교가 작년 2학기부터 전면 확대되면서 365개교, 그러니까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족한 인력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형 늘봄 학교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안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지원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담 인력인데요. 기존의 돌봄 업무와 방과 후 관련 업무를 보시던 분들이 열악한 단시간 근무자였고 또 대부분 방학 때도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8시간 전일제 근무와 방학 중 근무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고요. 그러다가 정부 정책으로 늘봄 학교가 전면 확대되면서 돌봄과 행정 양쪽에서 인력이 필요하니 작년 8월부터 강원형 학교가 전면 확대되면서 돌봄과 행정 양쪽에서 인력의 선시전일제로 전환이 되었어요. 네네. 늘봄학교 전담사는 늘봄학교에서의 돌봄 또는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 뭐 늘봄학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지만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 네. 학교 현장에서 뭐 이 우려가 뭐 현실화 된다고 하면 좀 우울하겠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요. 특히 뭐 전담사 1인 배치 학교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네네.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시급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 수 100인 미만의 학교의 경우에는 늘봄학교 전담사를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강원도는 365개의 늘봄학교 중에 학생 수 6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절반 2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600명의 전담사 분들이 절반은 학교에서 혼자 일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오전에는 늘봄 학교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보시다가 오후에 학교 방과 후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음. 사실은 전담 선생님들이 이것만 하기에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하지만 기존에 돌봄을 하지 않던 학교들이 기존 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돌봄 교실도 같이 운영하도록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혼자서 양질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에 집중할 수가 없을 뿐더러 네네. 돌봄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음.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아이에 대한 충분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지요. 이게 네. 과연 누구에게 좋은 일일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늘봄 학교를 확대 시행하면서 늘봄 지원실이나 또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늘봄 지원실장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인 늘봄 지원실장을 학교에 배치해서 교사와 늘봄 학교 전담사 양쪽의 업무를 줄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TO가 100명이에요. 근데 아, 30분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네. 일은 많은 반면에 승진이나 다른 인센티브 이런 부분의 혜택은 없어서 지원을 안 했겠죠. 늘봄 지원실장이 배치되는 학교가 30% 그것도 덩치가 큰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요. 네네. 사실은 이분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 영역은 앞서 말씀드린 1인 배치교 같은 곳이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늘봄 지원 실장의 손이 안 닿는 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늘봄학교 전담사의 갑질 피해 발생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요. 네. 학교라는 곳은 아이들의 미래에 어쨌든 노동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학교에서 갑질이라는 이게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 예. 최근에 양양의 모 학교에서 혼자 보통 보면 100인 이하에 혼자 일하시는 신규 전담사 쌤이 네. 쌤에 대한 교감을 괴롭힌 행위가 있어서 교육청에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신규 교직원은 네, 네. 학교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또 행정 업무를 배워야 해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음, 학교에서는 배려는커녕 교감 공문의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담 선생님께 5번이나 6번까지 반복적으로 수정을 지시하고 네. 실수가 발견되면 오늘은 얼마나 틀렸나 볼까요? 한 개 틀렸을 때 500원이라는 이런 아이고, 식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 졸업식 날 자녀 돌봄 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학교에 출근하도록 요구한다거나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하고요. 이 음, 외에도 여러 사례 등이 있었는데 내부 감사에서 전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너무 얼척분이가 없었고요. 그 무혐의예요. 배경에는 갑질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 배경에는 어, 감사관에 예. 늘봄학교 담당 장학관을 배치시켰어요. 당연히 지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졌겠죠. 늘봄 네. 전담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고 학교 안에 비정규직이고 약자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이런 괴롭힘이 터져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예, 규정상 보장돼 있는 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건데, 네. 늘봄학교 전담사 인력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100명인데 30명만 배치됐다. 이런 네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사람당 3배가 넘는 업무량을 감당을 해야 된다. 뭐 학교별로는 아니겠지만 그 업무량 네네. 상당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는 기존 500여 명의 작년 하반기 신규 채용 100여 명을 합해서 600명 정도의 늘봄 학교 전담사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네. 600명이 아이들의 지금은 2학년에 내년에 6학년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덜 보고 일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예. 2학년 아이들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네네. 사실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죠. 이러다 음, 보니 전담사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를 볼 시간이 부족한데 학교에서는 초과 근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집에까지 업무를 쌓아두고 가십니다. 네. 9시, 10시까지 무임금으로 야근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6주짜리 진단을 받았어요. 학교를 못 나오면 네.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이 구조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본인이 개인 복무를 내려고 하면 대체 인력을 구해주지를 않습니다. 어, 자체적으로 때움씩 업무 전가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개인 복무를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쉬고자 하면 네. 다른 더군다나 만약에 교사나 동료가 없는 데에는 교감이나 관리자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이분들을 오는 거에 그분들이 해주는 거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구조 자체를 네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손 놓고 학교에서 정리해라라고 수수방관하고 네.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이름을 하고, 학교에서는 돌봄, 늘봄 그 전담사에게 또 이름을 하고, 네, 저 네네. 아파도 쉬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서럽고
화나는 네. 게 어디 있겠습니까? 초과 근무에다 휴가도 눈치 봐야 되고 병가도 네. 제대로 못 가고 대체 인력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열악합니다. 참 이런 관리자들에게 똑같은 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요. 저는 음. 못한다고 봅니다. 현장에 이런 문제들 뭐 전달하셨을 것 같아요.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여기에 대한 네. 어떤 답변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는 당연히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직종 출범 당시부터 여러 예상되는 우려 지점들을 전달하고 대책 요구를 해왔어요. 네네. 당장 전담사들 대폭 늘리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네. 선생님들의 최소한 법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나 병가는 쓸 수 있게 교육청 차원으로 대체 인력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이게 복지 업무에 차원에서라도 마련돼야 되는 건데 당연한 건데. 네, 예. 맞습니다. 업무에서 지나치게 전담사 한 분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모든 요구들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든가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책임성 전가의 답변이 전부입니다. 가령 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가 늘봄학교에 입단했을 경우엔 네. 이 아이를 위한 케어 지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자원봉사자 배치한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노사협의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원봉사자 배치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거를 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뭐 방송 오로지 들으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꼭 중요한 건지 필요한지를 느끼셨겠지만 네.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대책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강원형 늘봄이 처음 도입됐을 때 교육청에서 등하교 지도라든가 돌봄 운영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큰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늘봄 전담사가 실제로 고생하시는 업무까지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인력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담사 확충이 답이겠지만 당장은 최소한 선생님의 부재 시에 대체할 수 있는 보결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몇 분의 순회 인력을 두고 거점 인력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지역을 돌면서 대체 근무자로 일할 수 있게 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 법으로 보장된 휴가는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네네. 또 늘봄 전담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공짜 노동에 대해 임금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늘봄은 또 하나의 교육이잖아요. 네. 주 부장님. 네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없던 지원도 끌어와야 되고 그게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네. 교내에서 다른 선생님들과도 협조도 또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럼 더 나은 늘봄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학교는 이미 벌써 돌봄과 교육이 공존하는 걸로 돌아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늘봄 학교가 되려면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늘봄 노동자들부터 저는 행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청의 늘봄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시 전일제라는 당근 하나 주고 채찍으로 혹사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거꾸로 100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한 사람만 죽어나는 정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면이 되고 사회 대개혁의 요구 가운데 큰 부분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그리고 돌봄 국가입니다. 네. 교육청이 이 요구를 받아서 늘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은 나와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좀 귀 기울여서 제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뉴스앤이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 박재경 지부장이었습니다.